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어 발음의 이해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할 정예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로 실시간으로 마주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화면 넘어서 손을 같이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특강은요, 약 1시간 정도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교육은 이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 볼게요. 저는 이제 뭐 사내 아나운서를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깐 그 일을 계기로 뭐 행사 MC, 뭐 방송 쇼호스트로서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치에 관련된 교육을 참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역시나 뜻깊게 스피치 교육을 또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말하기에 대해서는요,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알아야 될 것도 익혀야 될 것도 정말 이 어려운 것들도 막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것들 중에 딱 한 카테고리, 발음의 이해에 대해서만 가지고 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1시간에서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발음을 잘하기 위함이니깐요.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요목조목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할 수 있게끔 나오는 이 기관들, 얼굴에서 사용되는 이 근육들, 하나하나 이 구조들, 이 기관 구조에 대해서 익혀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어는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음 따로 모음 따로 정확하게 발음 연습을 하셔야지만 그것들이 합쳐졌을 때 굉장히 더 정확한 발음으로 내가 내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는 자음 발음은 자음 발음대로, 모음 발음은 모음 발음대로 그 방법에 맞게 꼭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은 제가 낭독 원고를 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준비된 원고를 제가 정확하게 낭독을 해 드릴 테니깐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일시정지 딱 눌러서 어때요? 고거대로 듣고 중얼중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치는요, 제가 꼭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내뱉어 보고 내 스스로 내 귀로 들어보지 않으면 절대 늘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언어를 배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제2 외국어를 엄청나게 능수능란하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공부 중이고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영어를 해도요. 미국 가서 미국인한테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으로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그 단어에 맞는 발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트로베리라는 딸기가 있다라고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로베리예요. 근데 미국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나요? 안 되겠죠. 그 미국에 맞는 정확한 발음대로 해서 말을 해야 '아 저게 스트로베리라는 딸기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내용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저와 함께하는 이 1시간을 계기로 정말 누구보다도 한국어를 정확하게 잘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보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한국어 발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요. 항상 이 근본에 되는 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정 대상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나에 대한 정보, 어떤 나에 대한 경험, 나의 생각, 감정들을요, 내 의도에 맞게 전달하고 내 의도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행동, 감정들, 행동들, 보여주는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기술,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상대방에게 정확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바로 스피치죠.
스피치예요. 스피치 이꼴 말하기죠. 말하기인데요. 일단 말하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대본을 보고 어떤 문제를 보고 줄줄줄줄 그대로 읽는 것. 이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말하는 거는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굳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습득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상대방한테 정확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올바른 말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올바른 스피치, 정말 말 그대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한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상대방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설득시키고 싶고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감정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익혀야 될 스피치 기술이자 정말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올바른 말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발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돼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이 스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선생님들께서는 요즘 사전에 한 8가지를 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내가 말을 할 때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꼭 점검을 하시고 교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적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상대방을 안다 막 이런 얘기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자,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그러니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얘기를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반문을 하는 거죠. "뭐?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한 거야? 다시 얘기해 줄래? 자꾸 물음표를 달아요. 이거는 '내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구나. 정확한 스피치를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아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호흡이 딸리진 않는가? 숨이 차진 않는가?'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스피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상대방이 '도대체 제가 랩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너무 느리게 얘기해서 너무 답답해하진 않는지 자 적절한 속도를 지켜가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 속도는요 사실 이 문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의 문장도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줘야 되고요. 그 강약 조절을 일단은 다양한 변화구가 있겠지만 또 역시나 내가 쉽고 빠르게 강약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오늘 저희 교육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발음이 정확한가? 자, 다섯 번째. 내가 너무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끝까지 문장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찍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안녕하세요. 정예지입니다. 저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뭐뭐 합니다." 문장을 딱 찍었죠. 근데 보통 "안녕하세요. 정예지입니다.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문장의 이 힘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게 보여질 리가 없겠죠. 자, 여섯 번째. 억양은 단조롭지 않는가. 보통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평이하게 이야기한다. 평조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높낮이가 없는 일정한 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을 평이하게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공감을 줄 수가 있고요. 설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담기려면요.
강약 조절, 높낮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일정한 톤으로 평이하게 이야기하면 감정이 느껴지지 않겠죠. 뉴스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나운서 앵커들 보면 뉴스 브리핑할 때 어때요? 굉장히 좀 딱딱하게 평이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왜? 감정을 절대 드러내선 안 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우리가 얘기는 그렇게 안 하죠. "나 어제 가수 이효리 봤어. 진짜 이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어제 가수 이효리 봤어. 야 진짜 예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실감나고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말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목소리에 힘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내가 호흡이 딸리지 않다면요. 목소리는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심으로 산다."라는 막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말하는 것도요. 목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배심이 크면 클수록 말 자체에 대한 힘도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루해하게 듣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역시나 유기적으로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는 말하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 번부터 8 번까지의 내가 평소 언어 습관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 내가 이게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연습에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말하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2의 관상이다. 목소리는 제2의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목소리만 들어도요. 얼굴 없이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떨 것 같고 어떻게 생겼을 것 같고 이 풍채, 외형, 체형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신뢰도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 말한다라는 이 스피치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실제 오프라인 교육할 때도 얘기를 좀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특히 학생들 만나면 좀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요.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내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해요. 집안, 부모님, 형제자매 정말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나요?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바꾸면 큰일 나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내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몸하고요. 목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뚱뚱해요. 나 정말 멋진 몸매 갖고 싶어요. 운동 독하게 하면 돼요. 사실 제가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내 의지만 있으면 정말 명확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외형 신체적인 변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목소리라는 것. 보통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저는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이래요. 저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전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 훈련만으로도 바꿀 수 없는 목소리도 존재하긴 해요. 쉽진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웬만한 90% 이상은요. 내 의지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목소리 그 근사치에 가깝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사치에 가깝게 내가 바꿀 수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나는 그 썩 만족을 하지 않더라도 듣는 상대방은 그 변화를 엄청 크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목소리가 좋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혹여라도 이 목소리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거나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만이 답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또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게요. 이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내가 펼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내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 너무 중요해요. 어떤 나의 경력, 이력, 스펙적인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그 외적으로 또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목소리 관리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여전히 발음이 셀 때가 있고요. 여전히 내가 들었을 때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행사를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행사를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본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딱 대본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랬는데요.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딱 행사. 자, 마이크 온 하면 네, 저희는 창업기업 성과 발표를 진행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오늘 행사에 초청되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심사역 7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무언가 목소리가 확 바뀌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습관, 항상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내 목소리 습관을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사실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빠르고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내가 좋게 만들고 싶다라는 이 훈련법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이 연습. 자, 항상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일시정지를 눌러 주시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함 하면서 이 성대의 떨림을 반드시 느껴주세요. 성대가 떨리면 이 입술 근처도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최대한 진동이 느껴질 수 있게끔 계속 반복적인 연습. 자, 두 번째. 말을 할 때요. 제가 이따가 발음 연습 계속 할 건데 단어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최대한 이 입술을 쭉 내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 내는 훈련법. 이것과 좋은 목소리 내는 훈련법은 확실히 발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입술을 쭉 내밀면서 연습을 해야 최대한 정확한 발음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또 한때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어느 방송국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아나운서셨거든요. 그분이 이 항상 특정 단어에는 특히나 좀 이 인중 이 입술이 쭉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캡처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아 귀엽다. 저렇게 얘기하네.'라는 이슈가 있었어 가지고 굉장히 역시나 이 입술을 쭉 내밀면서 얘기하는 것은 '발음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주는구나.'를 또 한번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마미무메모. 마미무메모. 자, 이 연습을요. 하루에 많이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10 번만 해 주세요. 10 번만. 마미무메모. 마미무메모. 자, 쪼끔 더 업그레이드 해 볼게요. 맘, 밈, 맴, 몸. 자, 자음, 모음, 자음이 계속 결합되고 있죠. 맘, 밈, 맴, 몸. 10 번만 해 볼게요. 자, 그다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한숨을 어떻게 쉬나요? 아 호흡이 나오면서 내 몸의 힘이 쭉 빠지죠. 이게 가장 나한테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 연습. 한숨을 쉬는 것처럼 힘을 빼는과 동시에 하 연습. 굉장히 목소리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요거 추천을 드려요. 요 연습법도 있고요. 하, 파, 파, 요 연습.
요것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자, 숨을요, 크게 들이마시고 5초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자,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5초 정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아시겠죠? 자, 그다음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이거를 100초 정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정말 '아 저 사람 목소리 듣기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서론이 좀 길었지만요. 정확한 발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기관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혹시 좋은 기관이 뭔지 아시나요? 좋은 기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잘 쓰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좋은 기관은요. 우리가 말을 내뱉을 때요. 도움을 주는 구조들이 있어요. 말을 내뱉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이 얼굴 구조들. 자, 입술이 있을 거고요. 혓바닥, 응, 치아, 턱, 연국의, 경국의, 성대, 후두, 다양한 좋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얼굴과 목을 이루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말을 내뱉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구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 입술의 사용과 이 혓바닥의 움직임과 치아가 붙는지 안 붙는지에 따라서 어떤 자음과 어떤 모음을 발음을 하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 주시면서 발음을 해 주셔야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요. '야 이렇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피치 교육을 내가 하고 싶다. 스피치 교육 강사를 하고 싶다라면 그냥 단순히 내가 말을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하고요. 원리를 이해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 근본이 되는 이 기저가 되는 이 베이스 단계를 반드시 철저하게 익히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삐끗하면요. 아무리 내가 연습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런 학생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피드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거울을 쥐어 주고요. 본인의 입 구조를 보면서 발음을 하게끔 시켜야 됩니다. 왜? 좋은 기관의 이 움직임을 반드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익혀야 되고요. 스스로가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 이해가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자 자음인데요. 자음도요.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현재 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읽어 드리면서 이게 왜 입술 소리고 혀끝 소리고 국의 음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조음 기관에서 예를 들면 지금 윗입술이 어디고 혀끝이 어디고 경구개가 어디고 연구개가 어디구나라는 것은 눈으로 지금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신 다음에 내가 자음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어떻게 하면 구사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입술 소리는요. 이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지만 나오는 소리예요. 자,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는 점점점 발음의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비음은 코 비자를 쓴 비음, 자, 유음은요. 혀가 굴러가듯이 얘기한다. 흐를 유자를 활용한 이 좀
부드러운 음성을 나타내는 소리를 유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한번 정확하게 한번 발음을 좀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있는 저의 모습을 잘 봐주세요. 제가 지금 조그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 입술을 잘 보시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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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자, 입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죠. 예사소리, 일단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약하게 발음하는 거죠. 자, 점점 힘이 들어갑니다. 빠, 빠, 빠. 쌍비읍, 된소리죠. 파, 파, 파. 굉장히 소리 자체가 거세지고 강렬해졌죠.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입술 소리라는 것, 뭐예요? 입술이 붙었다 떨어졌다. 자, 그 다음, 이 코에서 나오는 소리다 해가지고, 마, 마. 잘 들어보시면, 코의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콧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콧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통 우리는 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비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마, 나, 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소리의 비음이 느껴진다, 코의 진동이 느껴진다,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를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해 볼게요. 바, 빠, 파, 마. 자, 요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혀끝 소리인데요. 혀끝 소리에서는 사실 또 제일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시옷 발음입니다. 보통 이 시옷 발음을요, 제대로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발음이 정말 많이 샌다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예를 들어 그거죠. 사과를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보통 혀가 짧은 것 같아. 너 되게 혀 짧은 소리 내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혀끝 소리는요, 혀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혀의 위치가요, 윗니 치아 바로 뒤에, 윗니 치아 바로 뒤에 와야 돼요. 혀 끝이요. 그래서 혀끝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다. 자, 제 화면 보이시나요? 다. 혀의 이 위치가요, 윗니 치아 바로 뒤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됩니다. 근데 시옷은 아닌데요? 맞아요. 시옷은 붙는 게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최대한 붙을랑 말랑할 정도의 공간을 남겨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 자, 이 시옷은요. 이 내가 내뱉는 이 숨소리 공기가 정말 많이 새어 나와야 돼요. 정말 많이 새어 나오는 것이 바로 시옷 소리입니다. 혀끝 소리. 자, 한번 더 볼게요. 다, 다, 사, 사, 따, 따, 따. 다. 뱀이 뭐 지나간다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이 치아 사이에 공기가 나와야 됩니다. 싸, 싸, 하,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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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라. 잘 기억을 해주시다가 꼭 정확하게 발음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개음이에요. 목청 소리가 남았는데, 일단 구개음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우리 앞서서 조음기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이미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구개음은 뭘까? 구개음, 구개음. 자, 우리 지금 여기 연구계, 경구계라고 나와 있는 곳을 따라가 보면, 자,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구개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혓바닥이 붙였다 떨어졌다를 느낄 수 있어야 구개음이구나, 연구개음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구개음은요, 연구개, 경구개에서 나오는 소리를 좀 보통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 연구개, 경구개의 위치가, 소리 나오는 위치가 이 뒤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그럼 구개음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개음. 자, 자, 자. 자, 발음을 연습하시면서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 짜, 짜, 차, 차. 자, 이 혓바닥 중간 부분이요. 내가 이렇게 혓바닥이 있으면 이 중간 부분이 입천장 중간에서 뒤쪽까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자, 바로 이게 경국의 연국에가 있는 구개음 자리니까. 자, 이 혀의 위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자, 짜, 짜, 차, 차, 차. 자, 발음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나의 이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드시 상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혓바닥 중간, 요 중간에서 이 끝부분이요. 입천장 중간에서 끝부분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구개음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연구개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 까, 까, 카, 카, 아, 아. 자, 이 연구개음은요. 구개음 앞서 얘기했던 구개음보다 더 뒤로 붙어요. 자, 그러면 이게 혀예요. 이 혀의 끝부분이요. 내 이 입천장 거의 뒤쪽 우리 목젖에 가깝게 붙였다 떨어졌다 나오는 소리가 연구개음이에요. 자, 같은 구개음 소리도요, 어느 위치에서 붙여졌다 떨어졌다는지에 따라서 발음 소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반드시 혀의 위치, 혀가 어디를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지, 입술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의 음은요, 혓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혓바닥 이 끝부분이요, 그 우리 목젖, 입천장 위, 입천장이 목젖에 가깝게 붙였다 떨어졌다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해볼게요. 까, 까, 카, 카, 아,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목청 소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목청 소리는요, 이 목구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는요, 이 공기가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혓끝솔의 이 시옷은 정말 이 숨소리가 많이 또 새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이 공기가 새어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청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자체가 많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게 이 숨이 뿜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 하, 흐아, 흐아, 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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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리 보통 그래서 제가 연습시킬 때요. 개처럼, 개처럼 숨을 쉬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가 보통 어떻게 숨을 쉬나요?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소리를 내뱉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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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숨소리가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우리가 보통 이 거센 소리, 파, 파, 차, 카, 이 거센 소리만 내가 평소에 얘기할 때 조금 더 유념해서 잘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아나운서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되게 발음이 엄청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 중에서요, 배우 중에서요, 아, 저 사람 되게 딕션 좋은 배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딕션, 발음이 좋은 배우들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잖아요. 거센 소리가 되게 잘 들립니다. 거센 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특히 이 혀끝 소리, 구개음, 연구개음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맞물려지고 이렇게 다 뭉쳐져 가지고요. 발음이 정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발음, 그러니까 다, 자, 가 이거를요. 각각 혀의 위치와 이 내가 어디에 붙었다 떨어졌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얘기를 하면 이 소리 구분 자체가 명확해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두루뭉술 말을 해버리면요. 소리가 다 뭉쳐져 가지고 정확하게 발음과 내용을 전달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얼버무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버무린다. 발음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내용 전달이 안 돼요.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플러스적으로 유의해야 될 자음이 있어요. 특히 이 받침이 나오는 자음들.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니은 받침이에요. 자, 니은은 어느 소리죠? 어느 소리죠? 자, 앞에 제가 보여드렸죠? 니은, 혀끝 소리죠. 자, 혀끝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혀의 이 혀끝, 이 혀의 끝부분의 위치가 아하, 윗니 치아 바로 뒤에 붙었다 떨어졌다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혀끝 소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누르시고 그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따라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한국, 친구, 친구, 건강, 건강, 관객, 관객, 원고, 원고, 단맛, 단맛, 편견, 편견, 한탄강, 한탄강, 깐깐한, 깐깐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미음과 비읍이 받침으로 올 때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자, 미음, 비읍은 어느 소리라 그랬죠? 입술 소리라 그랬죠? 입술이 반드시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캄캄한, 점검,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줄넘기, 줄넘기, 책임감, 책임감, 담금주, 담금주, 입금, 입금. 제 입술을 잘 봐주시면서 꼭 따라서 연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디귿 받침이에요. 근데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마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디귿 받침인데 디귿 받침이 아닌 것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것은 명사와 정확한 이 표준 단어를 표기를 한 거고요. 이것들에 대한 발음 표기법이 우린 또 따로 있죠. 그 발음 표기법에는 디귿 받침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자, 디귿은 어떤 소리죠? 혀끝 소리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발음을 할 때 혀끝 소리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발음을 해야 되겠죠. 곳곳에, 곳곳에, 엇갈리다, 엇갈리다, 걷기, 걷기, 섣불리, 섣불리, 갖가지, 갖가지, 꽃가게, 꽃가게, 팥빙수,
팥빙수 꼭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히읗 발음이에요. 자, 히읗 발음은 어떤 소리다? 어떤 소리다? 목청 소리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숨소리가 조금 더 먼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영화, 영화. 자, 이 히읗 발음을 할 때 또 팁이 있어요. 영화. 이 히읗을 더 강조하면서 읽어주면 굉장히 히읗 발음이 더 잘 들리게 느낀다라는 거. 이게 강조가 안 되면요. 영화, 영화, 와 발음이 됩니다. 똑같이 전화, 전화. 강조를 해야지만 히읗 발음이 제대로 들리는데 전화,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와가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발음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영화, 영화, 전화, 전화, 대학, 대학, 대해서, 대해서, 문학, 문학, 대형, 대형, 지하실, 지하실. 히읗을 꼭 강조를 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리을과 히읗의 결합이에요. 자, 이럴 때 보통 우리가 두음법칙, 유음법칙,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발음이 좀 다르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발표, 발표, 절호해, 절호해. 선생님, 아까 히읗 발음 강조해야 하라고 하셨으면서 왜 이거는 강조를 안 하시죠? 자,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바로 두음 법칙이다라는 거고, 이 절호해라는 리을이 탈락이 되면서 바로 이 히읗에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얘기를 하려면 절호해가 맞는 발음이다라는 거죠. 계속 볼게요. 활화산, 활화산. 또 마찬가지로 리을이 탈락되면서 바로 그 다음 히읗에 올라타게 되겠죠. 일회용, 일회용. 마찬가지겠죠. 실황, 실황, 불황, 불황, 밀회, 밀회. 보통 밀회가 맞아요. 근데 여기도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면 밀회, 밀회, 올해, 올해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동시에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면 올해, 올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받침 발음에 대한 연습을 꼭 반드시 앞서 제가 표로 정리해드렸던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른 자음에 대한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받침을 적용을 해보고요. 그 받침마다 또 어떻게 내가 이 소리 위치와 이 혀의 위치와 소리가 어떤 식으로 달라졌더라를 반드시 내뱉어 보고 계속 머릿속으로 상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계속해서 정확한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역, 뭐 키역, 쌍기역 받침 발음은 사실 아까 제가 이 자음 그 도표 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화면을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어보는 연습. 그러면 이것들이 사실 받침으로 왔을 때도 똑같이 발음을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쪽에 설명을 드렸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은요, 해볼 수는 있겠죠. 최대한 저는 많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요거까지 하기에는 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워밍업으로 좀 한번 각, 낙, 닭, 락, 막, 박, 삭, 악, 작, 착, 칵, 탁, 학, 학. 이 연습들을 계속 수시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응 받침 발음 연습까지. 자, 이렇게 자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도표를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구개음, 연구개음, 목청 소리,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 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혓바닥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먼저 기본적인 원리 이해가 되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정확한 발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끊임없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보통 받침은요, 자음이 많이 오죠. 그래서 내가 애초에 자음 연습했던 거 그대로 살려서 받침 연습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발음 연습이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모음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상 제가 자음과 모음의 또 구분을 좀 주자면요. 자음은 혀의 위치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다 중요한데, 자음은요, 혀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모음은요, 입술의 모양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입술이 좁게 벌렸는지, 많이 벌렸는지, 으로 됐는지, 아로 됐는지, 이 입술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유념해서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바로바로 그 차이를 느끼시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삼각형을요, 나의 입술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노란색 동그라미는 혀의 위치입니다. 혀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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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것들을 하시면서 느끼신 결과 어때요? 혀의 위치가 입천장 가까이 붙어 거의 붙다시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혓바닥의 위치도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입술 모양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는요, 최대한 광대가 끄, 굉장히 많이 끌어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막, 이김치 할 때, 아시죠? 치즈, 요런 것들 할 때, 광대 위치가 웬만하면 이 위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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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혀의 위치가요. 우리 구개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개, 경구개 쪽으로 좀 많이 뒤로 빠져야 됩니다. 혀의 위치는 뒤로 빠지고 있고요. 자, 입술 모양.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요. 입술을 많이 빼주셔야 됩니다. 약간 모양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최대한 입술을 이렇게 빼주셔야지만 정확한 발음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입술의 모양 어때요? 우. 굉장히 동그랗게 말렸죠? 입술이 쭉 나와야 됩니다. 우, 우. 웬만하면 사실 이 치아 2개 정도는 보여주셔도 너무 좋아요. 우, 우. 그게 조금 힘들다. 우. 제일 주의해야 될 건요.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뒤로 빠졌는지 앞으로 나왔는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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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혀가 굉장히 밑으로 바닥 아래쪽으로 깔려 있죠. 자, 입술의 모양은 어때요? 다 전부 다 확장된 것처럼 크게 벌려져 있죠. 자, 아를 할 때는요. 내가 이 성대도 확 크게 벌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내뱉어 주면 너무 좋아요. 자, 그다음 너무 위도 아니고 너무 아래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것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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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와 우는요. 다릅니다. 우는 최대한 내빼주는 거고요. 오는 살짝만 동그랗게만 말려주면 된다라는 거. 우는 최대한 내빼주셔야 돼. 입술을 쭉 내밀어 주셔야 되고요. 오는 최대한 동그랗게 말려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오. 자, 특히나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애입니다. 애가요. 이 애도 있어요. 아이. 자, 이것과 이거에 대한 발음 차이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자, 이 애는요, 모음이 이중 모음이에요. 아와 이의 결합이죠. 자, 아 어때요? 턱이 거의 좀 빠질 것처럼 크게 벌리는 거죠. 아, 애도 마찬가지예요. 애, 최대한 턱을 밑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이의 애보다 더 크게 벌려서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번, 2번이에요. 자, 1번 발음, 에, 에. 2번 발음, 에, 에. 자, 보통 그리고 에는요, 장음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게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에는 발음이 짧아요. 자, 그런 식의 차이를 구별해 주시면서 에, 인지, 에, 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보통 뉴스를 저는 많이 들으라고는 하거든요. 뉴스를 보면 가장 쉬운 예시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이 애죠. 그러면 보통 아나운서분들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누구누구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이였다 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이로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을 꼭 기억을 해주신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모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특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중 모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이중 모음에 대한 것이 의의가 정말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예문이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 발음을 그대로 읽어보면 지금 표기되어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읽어보면요.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의가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 발음이에요. 의사, 의미, 의원, 의자, 의도, 의지, 의견, 의문, 의외로. 자, 여기에서 공통점 뭘까요? 의가 맨 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음절 첫 번째 오고 있죠. 그럴 땐 정확하게 이중모음, 의와 이의 결합인 의를 정확하게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발음 볼게요. 회의, 강의, 주의, 협의, 대의, 정의, 명의, 사의, 상의. 이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의가 다 맨 뒤에 와 있죠. 명사고요. 명사로 오는 것들 중에 이 의가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의, 강의가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 표기는요. 회의, 강의, 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나의, 강의의, 내 친구의, 의지의, 회의의, 미래의, 의사의. 자, 이건 뭐예요? 조사로 오는 의는 에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명사 플러스 조사로 올 때 에는 에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의는 에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나의, 강의의, 내 친구의, 의지의, 회의의, 미래의, 의사의.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서 발음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중모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문을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멈췄다가 계속 중얼중얼중얼 소리 내어서 발음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 발음이고요. 오와 이의 결합입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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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 외로움, 쇠다, 회의, 최고, 협회, 신뢰감, 신경쇠약. 연습하셨나요? 외국, 외로움, 쇠다, 회의, 최고, 협회, 신뢰감, 신경쇠약. 좋습니다. 자, 위 발음이에요. 위. 위험, 윈윈, 쥐포, 취직, 권위, 당위성, 부귀, 콩쥐, 팥쥐. 좋습니다. 계속 볼게요. 왜, 오와 에의 발음이에요. 아까 오와 이 발음보다는 더 입을, 턱을 더 떨어뜨려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발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왠지, 왜곡, 괜찮아, 횃불, 돼요, 안 돼요, 내일 봬요.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왠지, 왜곡, 괜찮아, 횃불, 돼요, 안 돼요, 내일 봬요. 좋습니다. 우의 발음이에요. 자, 우와 어이의 결합이고요. 우는 어때요? 입술을 쭉 내빼고 혀가 좀 뒤로 빠진다라고 했죠. 자, 이 입 안에서 혀를 좀 더 말아준다라는 느낌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감싸준다라는 생각으로 상상하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웬일, 웨이브. 약간 우리 그 오바이트 신용을 할 때,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궤도, 궤도, 훼손, 훼손, 쾌하다, 쾌하다, 위궤양, 위궤양, 화훼농원, 화훼농원. 조금 발음 어렵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웬일, 웨이브, 궤도, 훼손, 쾌하다, 위궤양, 화훼농원. 좋습니다. 와 발음이에요. 오와 아의 결합입니다. 오와, 완벽, 완벽, 동화책, 동화책, 부과, 부과, 계좌번호, 계좌번호, 좌회전, 좌회전, 관광청, 관광청, 광화문, 광화문. 자, 여기서 받침도 이제는 계속 신경 써 주면서 이중모음까지 지켜주시면서 발음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워고요. 우와 어의 결합입니다. 원인, 원인, 공권력, 공권력, 병원, 병원, 민원실,
민원실, 만원권, 만원권, 외판원, 외판원, 원무과, 원무과.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비슷한 발음끼리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건 역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거센 소리를 해야 될지, 예사 소리를 내야 될지, 된 소리가 맞을지를 이 내뱉는 세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벼, 벌, 펴, 펄, 뼈, 뻘. 자, 이것들을 연습할 때는요, 지금 계속 예사 소리에서 거센 소리로, 즉 거센 소리에서 된 소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좀 잘 어렵다, 가늠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 이 입술 앞에 손바닥을 갖다 대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센 소리고요. 이 바람이 잘 나오진 않지만 입술 자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된소리고요. 바람도 안 나오고 입술에 힘도 안 들어가는 것은 예사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의 구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들, 들, 덜다, 틀, 털다, 뜰, 떨다. 자, 여기서는 이 어에 대한 이 모음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요 혀끝 소리죠, 디귿은. 이 혀끝 소리의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에 대한 차이도 내 어떤 이 손바닥이 느껴지는 바람의 세기로 통해서 발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발음 연습표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조금만 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프린팅 해 주시고 수시로 보이는 데 붙여놓고 연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괴, 귀.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업도 마무리가 좀 가까워지는데 제가 낭독을 할 수 있는 지문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자, 1번, 2번, 3번 계속 제가 낭독을 읽어 드릴 거예요.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제가 발음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정확하고 저의 발음대로 읽어줄 수 있게끔 중얼중얼 소리내어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갈게요.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쉽지 않아요. 자, 된 소리, 거센 소리, 키읔, 쌍기역, 이거 정말 이거 왔다 갔다 잘 해주셔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별미 메뉴 리스트가 발표됐습니다. 지역별 떡과 빵으로는 안흥 팥찜빵, 청송 콩참떡, 영양 왕밤빵, 통팥 두텁떡, 호박 범벅떡, 앙금 통팥빵 등도 지역과 관계없이 사랑받았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계속해서 일시정지 해주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저기 저 경찰청 창문 쇠철창살은 녹슨 쇠철창살인가, 녹 안 쓴 쇠철창살인가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좀도둑 지석진 씨가 저기 저 중앙청창살, 쌍창살, 시청창살, 외창살, 종합청사창살, 겹창살이라고 말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때 아닌 경찰청 창살과 중앙청 창살에 관한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중앙청 창살, 외창살, 시청 창살,
쌍창살, 종합청사 창살, 쌍격창살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모두들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아까 제가 그 자음 연습할 때요. 가장 또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시옷 발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옷 발음에 대한 교정 연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시옷만 많이 있어요. 시옷은요, 최대한 이 숨소리가 많이 새어 나오는 게 맞아요. 최대한 이 공기가 많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속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해 식사하고 산속 새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살 샴쌍둥이 미세스 스미스 씨와 미스터 심슨 씨는 샘송 설립 사장의 회사 자산 상속자인 사촌의 사돈 김상속 씨의 숫기 있는 샘송 소속 식산업 종사자 김산술 씨를 만나 샘송 수산물 운송 수속 수색실장에게 스위스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했던 것을 인정받아 스위스 수산물 운송 수송 과정에서 상에 삭힌 냄새가 나는 수산물을 수색해냈다. 아, 저도 힘드네요.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지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낭독 먼저 할 테니까 꼭 반드시 따라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비교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 자신보다 내가 성장했는지, 어제의 우리 부부보다 부부로서 더 성장했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그건 더 이상 비교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고 성찰입니다. 자, 사실 이 지문의 핵심 좀 느끼셨나요? 바로 강약 조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강약 조절, 속도 조절, 세기 조절. 이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실감 있고 생동감 있고 좀 더 자연스럽게 읽어내리는 연습이 정말 중요한 전달력 중에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계속 또 볼게요. 우리는 흔히 대화를 캐치볼에 비유하곤 합니다. 캐치볼을 하듯이 상대가 던진 공을 받아서 자신도 공을 던지는 것이지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던진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를 잘 보고 잡은 뒤에 상대가 받기 쉽게 다시 던지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캐치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문도 사실 강약 조절, 세기 조절, 속도 조절을 한번 자유자재로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러면서 발음 하나하나는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요것도 실제 라디오 원고를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쉬운 단어들이 조금 어, 많이 없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형사의 핵주먹을 보게 됐습니다. 범죄도시 3의 상반기 개봉 소식에 영화 팬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마 형사의 주먹이 흥행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계의 고민까지 시원하게 싹 쓸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코미디 하나로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를 지키고 있는 영화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한국 영화계의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특유의 말맛과 함께 배우 박서준, 아이유를 비롯한 환상의 드림팀이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코미디, 드라마, 스릴러, 블록버스터까지 장르 맛집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영화를 고르는 탁월한 시선, 영화가 좋다. 좀 맛깔스럽게 읽어주는 연습들 필요하겠죠. 자, 실제 또 라디오 원고이고요. 한번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예지의 아침 편지. 안녕하세요, 정예지입니다.
핀란드에 가면 리시프로라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쌀이랑 우유, 계핏가루에 설탕을 넣어서 만든 건데요. 조리할 때 일부러 아몬드를 딱 한 알만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주는데 한 알의 아몬드가 딱 한 사람의 그릇에만 담기게 되는 거죠. 그 아몬드 하나를 먹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를 거라는 믿음을 준다고 해요. 자, 아몬드 한 알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면 꽤 괜찮죠. 오늘 수요일 여러분에게 이런 뜻밖의 행운이 딱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좋겠네요. 자, 5월 3일 수요일 아침 편지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라는 것처럼 읽어주면 좋겠죠. 자, 이로써 한국어 발음의 이해,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기초편에 해당이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심화 과정을 좀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사실 이 스피치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컨설팅 교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발음을 체크를 해보고, 그에 맞게끔 맞춤으로 발음 연습이나 어떤 낭독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사실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것들이 힘들다 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이라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평상시 책을 읽으시거나 혹은 교육을 준비하시거나 내가 어떤 상대방이 좀 중요한 말이 오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미리 싹 한번 연습을 해 주시고 한번 탁 스트레칭도 좀 풀어 주시고 아, 에, 이, 오, 우 연습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발음으로 내 이미지, 나의 어떤 이 보이스 매력도를 한층 더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1 시간이 조금 넘긴 했지만요.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았나 봐요. 제가 또 말이 또 많았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이렇게 특강 함께 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